필터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파수 응답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임피던스가 가진 주파수 변화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임피던스는 교류 회로를 해석할 때 교류 전류를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됩니다. 임피던스는 미분 방정식 대신 복소수를 이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양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를 이해하려면 크기와 위상, 복소수를 표현하는 크기와 위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아주 간단한 회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커패시터와 인덕터는 주파수 응답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커패시터와 인덕터는 주파수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바뀝니다. 바뀌는 임피던스로 인해서 입력에서 넣은 전압이 출력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적인 펑션 제너레이터 모델링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제너레이터는 테베닌 등가 회로로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전압원, AC 전압원과 저항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한 이 저항은 입력 저항, 소스 저항이 되기 때문에 항상 50오hm 기준으로 맞추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교류 전압원은 1V라는 의미는 peak voltage in volt이기 때문에 1V라는 의미는 진폭이 1V라는 뜻입니다. 주파수가 꽤 높은데 자, 우리는 간단하게 1kHz라고 생각을 하고요. 디스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kHz라는 뜻은 다른 조건이 없을 때 이 교류 전압원의 주파수를 1kHz로 생각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접지를 달아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했던 내용을 보면 자, 이 회로에 대해서 부하가 필요하죠. 자, 럼프 엘리먼트 가서 부하 저항을 하나 달겠습니다. 부하 저항은 뭐 어떤 값을 해도 관계는 없긴 한데 뭐 간단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50ohm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50ohm으로 부하가 있고, 자, 여기에 있는 교류 전압원과 50ohm은 펑션 제너레이터의 모델링입니다. 내가 만든 회로에 입력을 넣기 위해서는 교류 입력을 넣기 위해서는 함수 발생기, 펑션 제너레이터를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회로 입력에 펑션 제너레이터를 동축선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아주 간략한 그림으로 나타낸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펑션 제너레이터가 있고 부하도 굉장히 복잡하게 변하죠. 이 복잡하게 변하는 부하 저항을 간단한 등가 저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회로 이론의 굉장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회로가 얼마만큼 복잡하냐는 건 나한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장치에 들어가는 전류,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 장치가 내부에 전원이 없는 수동 회로로만 구성되어져 있다고 하면 들어가는 전압과 전류를 알면 등가적인 저항, 온법칙을 이용해서 등가적인 저항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원이 있다고 하면 테베닌 등가 회로 혹은 노턴 등가 회로를 이용해서 복잡한 시스템을 아주 간단한 두 가지 소자로 등가화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부터 주파수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간편하게 커패시터를 한번 직렬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파수 응답 특성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여기 있는 커패시터는 1피코페롯이기 때문에 너무 작아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퀵스파이스는 초구슈파 대역, 마이크로웨이브 대역에 대한 해석을 염두에 놓고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주파수는 굉장히 높고 반면에
커패시터 인덕터 값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오디오 주파수 대역, 킬로헤르츠 대역이라든지 약간 높다 하더라도 메가헤르츠 대역을 살피기 때문에 너무 이 커패시턴스가 작아도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밀리페럿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페럿은 굉장히 큰 커패시턴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현실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주로 보는 게 큰 커패시턴스라고 하더라도 밀리페럿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 큰 커패시턴스를 달았다 생각하고 1밀리페럿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R1 회로하고 R2 회로는 커패시턴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입력해서 넣어준 신호가 출력으로 갈 텐데 커패시터를 통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커패시터의 임피던스가 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류 전류가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임피던스의 의미가 교류 전류를 얼마만큼 방해하는가. 임피던스라는 말 자체가 방해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가 높다는 건 전류를 잘 흘리지 못한다 하는 뜻입니다. 자, 비슷한 개념을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날 겁니다. 언제 들었는가 하면 DC 회로 이론을 배울 때, 직류에 대한 회로 이론을 배울 때 이 개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저항이 크면 클수록 직류 전류, DC 전류가 잘 흐르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주파수 영역으로 확대하게 되면 복소수로 인해 출현하는 복소수화된 저항, 이 값은 복소수 저항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부른다고요? 임피던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가 어떻게 변하는가 봐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이 커패시턴스는 DC에서는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더라도 이쪽 편, 이쪽 편이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커패시터는 직류 전류는 흘리지 못합니다. 근데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면 이 커패시터는 충방전을 통해서 이 판에 붙어 있는 전하를 보낼 수가 있고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파수가 빨리 변할수록 충방전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를 잘 흘리는 소자로 바뀝니다. 주파수에 따라서 커패시턴스의 임피던스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지에 가서 AC 시뮬레이션을 해 보겠습니다. 자, AC 시뮬레이션은 스타트 값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1Hz부터 한번 볼까요? 1Hz부터 한 100kHz까지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1하고 100kHz는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타입을 리니어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logarithmic이라는 로그 함수로 바꿔보겠습니다. 로그 함수로.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이 데이터 개수는 많아도 되니까 한 301 정도, 301개 정도를 입력을 넣어 보겠습니다. 전 입출력 관계를 봐야 될 건데 교류 회로를 해석할 때 입출력 관계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여기 왼쪽에 있는 교류 전화번과 저항 사이에 예를 들어 이 프로브를 여기다가 딱 달아서 측정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불가능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V1이라는 AC 전화번 저항 R1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진짜 AC 전화번에다가 저항 하나 달아서 장치를 만든 게 아닙니다. 저항을 굳이 넣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 펑션 제너레이터를 만들게 되면 필연적으로 등가 저항이 출현합니다. 왜 등가 저항이 출현하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회로 이론이나 전자회로 이론으로는 설명을 못하고 우리가 나중에 기회 될 때 배울 초고주파라고 하는 이론을 배워야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신호를 시스템으로 쏘았을 때 전력이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신호는 파동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넣으면
반사합니다. 그 반사를 줄이기 위해서 50옴이라는 기준 값을 가지고 시스템을 다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펑션 제너레이터도 어쩔 수 없이 50옴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측정할 때 이 펑션 제너레이터 내부에 있는 1kHz로 진동하는 전압원 값을 그대로 찾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측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동해서 실제 펑션 제너레이터의 출력에다가 측정기를 달아요. 그 다음에 기준 전압은 접지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단자에는 접지를 답니다.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요. Vin이라고 붙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부하저항에도 측정기를 갖다 답니다. 자, 이름이 마음에 안 드니까 Vout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름은 RC1이라고 정하겠습니다. 자, 계산은 됐고요. 계산된 결과를 한번 보는데, 자, Vin, Vout은 프로브 이름인데 점 찍고 소문자 V가 되어 있죠. 자, 이 스파이스에서는 소문자로 있는 V는 교류로 해석한 V입니다. 교류. 그러니까 스몰 시그널. 신호가 이제 작다 가정하고 교류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알파벳에도 보면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는 글자가 크고 소문자는 글자가 작잖아요. 비슷한 개념으로 소신호, 그 스몰 시그널, 교류로 해석하는 거는 대부분 다 신호가 작게 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통신할 때 입력으로 유기되는 신호는 작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놓고 증폭을 고려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Vout 값을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려지긴 하는데 이게 제대로 결과가 잘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property에 가서 logarithmical x-axis라고 해서 얘를 로그 스케일로 봅니다. 자, 로그 스케일로 보면 이게 10Hz만 넘어가더라도 출력이 거의 포화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이게 너무 큰 값이기 때문에 얘를 마이크로페럿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1마이크로페럿으로 한번 바꿔봅니다. 1마이크로페럿 바꿔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그러면 특성이 조금 이제 바뀌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적절한 값이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얘보다 한 10배 큰 10마이크로페럿. 자, 알파벳에 마이크로는 없고 마이크로하고 제일 비슷한 글자가 U니까 U라고 쓰긴 했는데 U가 아니고 사실은 마이크로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신호가 바뀌는 거를 이제 봤는데요. 자, 우리가 전압 비율을 계산할 때 항상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그냥 출력 저항 따로, 입력 저항 따로, 혹은 입력 출력의 비율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데시벨로 했죠. 데시벨로. 자, 그래서 이퀘이션으로 가서 데시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퀘이션을 가서 데시벨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티지 레이시오니까 VR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Vout.V 라고 Vin.V. Vout, Vin은 프로브의 이름일 뿐입니다. 전압이 아닙니다. 이름을 그냥 V라고 붙였을 뿐이지 전압이 아니고 이 프로브에 요기되는 교류 전압을 얻어내려면 점 찍고 V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바라든지 파이썬에 나오는 멤버 베리어블, 프로퍼티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 값은 Vout이라든가 Vin에 유기되는 값은 복소수입니다. AC 해석은 나오는 값이 다 복소수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저항만으로 구성해가지고 AC 해석은 하지 않기 때문에 Vout, Vin에 나오는 값은 복소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기를 뽑아내기 위해서 절대값을 취하고요. 그리고 전압의 비율은 우리가 항상 데시벨로 봅니다. 그래서 20 곱하기 로그 10의 진폭을 한번 계산을 해 봅니다. 자, 이렇게 계산 한번 해봤고, 주파성답에서는 이 진폭, 데시벨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게 중요합니까? 위상 변화가 중요합니다. 자, 진폭은 데시벨로 보고 위상 변화는 360도 기준 각도로 보는 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영어로 하면 body plot, body diagram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말로는 보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보대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보디, 도표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자, 볼티지 레이시오도 봤지만 이 볼티지 레이시오의 위상값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볼티지 레이시오의 위상값, 그러니까 디그리라고 할까요? 자, 디그리 값을 한번 보고 싶은데, 자, 디그리 값을 보려고 하면, 자, 얘는 한번 add 합시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vout하고 vin 값을 본 다음에, 자, 이 복소수의 위상값을 택해야 됩니다. 이 퀵스파이스에서는 복소수의 위상값은 앵글로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 앵글은 복소수의 위상이기 때문에 항상 라디안으로 표시가 돼서 이 라디안을 우리가 익숙한 각도로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80도를 파이라는 값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 대비 출력 위상을 360도 기준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까요? 해봐서 여기에 있는 값은 이제 VR로 계산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우고, 자, 그러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 하나 얻어집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그림이 하나가 더 있으면 좋아요. 어떤 그림인가 하면 디그리, 자, 입력 대비 출력 전압의 비율을 각도로 한번 본 겁니다. 당연히 x-axis는 logarithmical이라고 해서 로그 스케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이 그림은 우리가 많이 봐야 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자, 우리 임피던스를 보면 커패시터의 임피던스 값은 J오메가 C분의 1이죠. 자, 여기 임피던스 값을 한번 보면 자, 커패시터의 임피던스 값은 J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이걸 분모에 있는 J를 분자로 보내면 J의 마이너스고 오메가 C. 그래서 J 값이 나오게 되고요. 이 J 값은 90도에 해당하는 값이죠. 90도에 해당하는 값. 자,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특이하게도 이 커패시턴스 값은 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출력 쪽에 얻어지는 값이 커지죠. 출력 쪽에 얻어지는 값이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커집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나요? 자, 이러한 특성은 우리가 하이 패스 필터라고 이름 붙입니다. 높은 쪽이 통과하는 필터. 높다, 낮다는 어떤 기준입니까? 주파수 기준입니다. 주파수 기준. 그럼 이 기준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자, 이 기준값은 볼 때 VR을 보는데요. 항상 기준은 마이너스 3dB입니다. 마이너스 3dB.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 하이패스 필터의 대역폭 기준을 계산할 때는 3dB 값을 찾으면 됩니다. 얼마인가 하면 한 316Hz 정도가 되네요. 316Hz에서 신호가 통과된다는 겁니다. 통과는 0dB일 때 아닌가요? 근데 아무리 내가 주파수를 올려봐도 0dB가 될 수는 없어요. 무한대 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기준점을 택해야 되니까 증폭기일 때도 대역폭 정의했잖아요. 비슷한 원리로 이 회로에서도 마이너스 3dB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16Hz가
우리가 찾고 있는 기준값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316. 자, 여기에 있는 게 거의 마이너스 3dB니까 이 그래프상에서도 0dB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3dB. 왜 0dB 기준인가 하면 제일 높은 값이 기준이에요. 주파수가 100kHz만 되더라도 입력해서 넣은 신호는 거의 출력으로 전달이 되죠. 전달이 되고 그때 위상 차이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저주파로 가면 신호가 거의 플러스 90도 이상을 가지고 있고 전달도 거의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회로는 하이패스 필터, 높은 주파수를 통과시키는 필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좀 바꿔볼까요? 직렬로 연결했는데 얘를 컨트롤 X에서 복사한 다음에 회전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회전을 한번 시켜보면 자, 이런 특성을 이제 얻을 수 있는데요. 자, 이 회로를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고 접지도 이렇게 연결하고요. 자, 여기에 있는 글자가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이 글자를 이렇게 한번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랑 이제 똑같은 카패시터인데 위치가 직렬에서 병렬로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특성이 어떻게 변할 건가도 궁금합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면 결과가 그다지 좋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이유가 지금 V인하고 Vout을 같이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 병렬의 특성을 좀 찾기가 어려운데요. 원칙에는 좀 어긋나지만 V인 값을 좀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병렬 특성을 한번 보려고 옮기는 거고 실제로는 이 V인은 여기서 전압 측정 못합니다. 펑션 제네레이터 안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주파수 응답 특성을 좀 보기 위해서 특성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입력값 측정을 펑션 제네레이터 내부로 이동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압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요? 저주파는 잘 통과하고 고주파는 통과 못 시키니까 자, 이런 소자는 로패스 필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역 통과 필터입니다. 저역 통과 필터. 그러니까 이 경우도 어떤 주파수에서 통과하는가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뭐가 기준이 된다고요? 마이너스 3dB가 기준이 됩니다. 마이너스 3dB. 쭉 더 올라가야겠네요. 마이너스 6dB가 지금 기준이니까 마이너스 6dB 기준으로 해서 3dB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파로 가더라도 아까와는 다르게 0dB가 아니고 이제 마이너스 6dB가 기준이 되니까 내려가서 마이너스 3dB, 마이너스 6dB에 마이너스 3dB만큼 낮은 마이너스 9dB 값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값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3dB만큼 낮은 값입니다. 찾아보니까 한 631Hz 정도가 되네요. 631Hz. 그 위상도 0도에서 주파수가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90도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커패시터를 직렬로 하는가 병렬로 하는가에 따라서 하이패스 필터가 되기도 하고 로패스 필터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주파수 통과 여부를 결정짓는 값은 가장 높은 데시벨 값보다 마이너스 3dB 떨어지는 값입니다. 마이너스 3dB 떨어지는 값. 그래서 이 주파수를 이 대역폭이 시작되거나 끝이 나는 주파수인데 좀 전공 용어로는 차단 주파수라고 합니다. 컷오프 프리퀀시라고 해서 신호가 차단되는 주파수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인덕터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얘를 Save As에서 RL 회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RL 회로도 한번 살펴보는데 뭐 회로는 이제 똑같으니까 얘는 지우고
lumped element로 가서 이번에는 인덕터를 가지고 옵니다. 인덕터 가지고 오고 얘는 지우겠습니다. 자, 인덕터 갖고 와서 인덕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떤 특성일까 한번 보면 이 값도 너무 작아요. 기가헤르츠 기준이니까 마이크로 헬리 아까처럼 10 마이크로 헬리 정도로 바꾸고 얘도 이제 원위치 시킬게요. 원래 여기서 보면 안 되니까 다시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 해서 입력 대비 출력. 자, 이렇게 구성을 하면 정상적인 측정입니다. 정상적인 측정. 자, 그래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면 얘를 VR 하고 Properties에서 log x-axis 해주고요. 자, 보니까 이게 아주 높은 주파수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에는 RL 값을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 RL 값을 한 10배, 한 1밀리 정도로 한번 가볼까요? 얘는 어떻게 나오는가? 자, 1밀리 헬리 정도 하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커패시터 특성과 이제 유사한 특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되나요? 보디 플롯을 그리기 위해서는 각도를 봐야죠. 각도. 각도는 근데 도대체 왜 봐야 됩니까? 진폭만 중요할 것 같은데 각도는 왜 봐야 돼요? 지금 현재는 각도 보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 각도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지금 필터는 발진기가 될 수는 없는데 증폭기인 경우는 발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하는 지표니까 각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증폭기를 해석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사람이 미국의 이제 전자공학자 보디이기 때문에 보디 플랫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0도일 때는 저주파 통과할 때는 자, 입력 대비 출력에 위상 변화가 없었는데 주파수가 점점 올라가면 위상 변화가 마이너스 90도까지 간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자, 대역폭을 찾아야 되는데 대역폭 찾으려고 하면 차단 주파수, 그러니까 신호가 패스하다가 스탑으로 가는 그러니까 신호가 차단되는 주파수를 찾아야 되는데 그건 가장 높은 값 0dB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3dB 떨어지는 그럼 마이너스 3 그대로 쓰면 되겠죠. 이 마이너스 3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아주 낮을 때는 데시벨 값이 거의 0에 가까워요. 점점 이제 커져가다 보면 마이너스 3dB가 출현하고 자, 그게 약 7.94kHz. 아까 커패시터하고는 특성이 좀 다르죠. 다르지만 어쨌건 내가 인덕턴스 값을 잘 배치를 하면 원하는 차단 주파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러한 구조는 저주파는 잘 통과시키고 고주파는 잘 통과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필터 특성을 로패스 필터라고 부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인덕턴스 값을 병렬로 한번 돌려볼게요. 자, 병렬로 돌리고 자, 셋온 그리드에서 그리드 맞추겠습니다. 돌리고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 V인, Vout이 같은 위치에 물려 있으면 당연히 똑같은 전압이 나오겠죠. 얘를 아까처럼 여기로 옮겨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지금 계산하기 위해서 임시로 한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측정 못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계산 한번 해보면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르게 낮은 주파수는 통과 못 시키는데 높은 주파수는 통과시킵니다. 높은 주파수는. 그래서 인덕터를 병렬로 달면 얘는 높은 주파수가 잘 통과하는 하이패스 필터가 됩니다. 이때 자, 차단이었다가 패스로 바뀌는 이 차단 주파수는
마이너스 3dB가 마이너스 3dB 기준은 아니고 높은 주파수로 가면 마이너스 6dB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3dB 떨어지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9dB를 찾아가면 됩니다. 마이너스 9dB 찾아가면 거의 3.98kHz. 자, 인덕터가 직렬인가 병렬인가 따라 가지고 차단 주파수가 달라지죠. 달라지고 패스밴드가 저주파에 있는지 고주파에 있는지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주 간단한 커패시터와 인덕터를 이용해서 하이패스 혹은 로패스 필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인덕터와 커패시터를 잘 조합을 하면 이제 특정 대역만 통과시키는 밴드 패스 필터, 대역 통과 필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